여행 준비를 하다 보면 여행지 가서 아프지는 않을까 걱정이 좀 많이 돼요. 그럴 때 뭐 예방접종이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뭐 손 씻는 거 잘하고 물 마시는 거 조심하고 모기 물리지 않게 주의하고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상비약 그리고 구급 약물을 어떤 걸 가져가야 될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상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병원 밖에서 만나는 의사, 병원 밖 의사 김유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상비약, 여행 중 챙겨야 할 상비약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스페인 마드리드, 사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엔 전 스페인에서 영어로 열심히 발표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행 준비를 하면서 약을 챙기다가 이런 것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겠구나 싶어서 영상을 좀 찍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병원 밖 의사에게 앞으로 궁금한 부분, 대답을 듣고 싶은 부분 있다 하면은 네이버 129@네이버.com으로 병원 밖 의사를 제목에 붙여서 보내주시면 사연을 취합해서 한번 대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궁금한지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얘기를 좀 들어갈게요. 일단 결국 약을 준비한다는 건 어떻게 아플 수 있는지 좀 가장 흔하게 생기는 질환들을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다칠 수 있어요. 내가 그냥 찰과상이 됐든 베이는 거든 아니면은 운동화 때문에 물집이 잡히든 그래서 다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흔한 게 위장관염. 장염이라고도 저희가 얘기하죠. 그래서 토하고 설사하는 위장관염, 그리고 감기 몸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알러지 반응입니다. 알레르기라고 하죠. 그래서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저는 약물을 좀 챙겨가려고 합니다. 일단 다쳤을 때를 대비를 해서는, 다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거나 찰과상이 생기거나 물집이 생기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소독약이 필요하죠. 그래서 통에 들어간 소독약도 괜찮지만 저는 이제 통에 들어간 소독약은 부피 이런 문제보다도 안에 사실 청결하게 제가 생각하기엔 유지하기가 흘러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걱정이 돼서 사용하기가 편한 이런 면봉으로 된 일회용 살균 소독제 포비돈 수압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포비돈 수압 몇 개를 챙겼고요. 그리고 그거랑 같이 해서 당연히 밴드도 챙겼고, 밴드와 함께, 근데 이게 결국 상처 범위가 크다든지 흉터가 생길 수 있는 상처 같은 경우는 활용할 수 있도록 듀오덤을 같이 챙겨갑니다. 듀오덤 같은 경우는 진물을 잘 흡수해주고 상처 치유를 좀 도와주는 효과가 있어서 얘를 이제 다른 연고 같은 거 바르지 않고 이것만 붙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저는 만일 다친다면 치료를 해줄 생각이고요. 그리고 다친다고 하는 게 꼭 외상이 있지 않더라도 저는 발목을 굉장히 자주 삐는 편이어서 발목이 삐었을 때 저희가 스포츠성 손상이라고 해요. 염좌, 이런 스포츠성 손상에 대해서는 라이스가 기본입니다. 레스트, 휴식, 그리고 아이스, 얼음찜질, 그리고 컴프레션, 압박을 해주는 거고, 엘리베이션. 그래서 그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예를 들어 발목이 다친다고 하면 누워있을 때 베개 정도로 받치는 걸 하는데요. 그 중에 컴프레션을 할 수 있게 압박분대 이렇게 챙겨갑니다. 그래서 그거 정도, 소독약, 그리고 밴드, 그리고 흡수성 재질의 그런 스포용 밴드, 그리고 압박분대. 전 이렇게 네 가지만 챙겨가고요. 사실 항균 자격이 있는 연고 같은 경우는 이제 소독을 잘 해주면, 그리고 이미 균이 감염됐다고 하면 항생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굳이 챙겨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장염에 대해서는 어떤 약을 챙겨가냐 하면은, 사실 위장염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서 그거에 맞게 약을 좀 가져가는데요. 일단 구역구토가 났을 때 그걸 진정시켜줄 수 있는 저는 위장관 운동 조절제랑, 그리고 위가 쪼이고 뒤틀리는 느낌을 좀 호전시켜줄 수 있는 진경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설사가 일어났을 때 먹을 수 있는 스맥타라는 지사제, 이렇게 3개만 챙겨갑니다. 결국 토하고 아프고 설사하는 거, 이 3가지가 저희 여행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조절해주기 위해서 가는데요. 결국 이렇게 약을 먹으면서
그 물 조심하고 영양 섭취 잘 하고 좀 싸고 나면 천천히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챙겨가고요. 사실 그 지사제 중에서도 그 위장관 운동을 좀 느리게 해서 그 설사를 멈추게 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특히 뭐 감염성이라고 하면 그 감염을 장 안에 머물게 해서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스메타라는 약은 결국 그 실제로 몸 안으로 흡수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장 안에서 좀 그 물설사를 점액질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제가 처방도 자주 하고 사실 제가 먹어본 적은 없지만 이번에 여행 갈 때 한번 챙겨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감기 몸살에 대해서는 어떤 약을 챙기냐면 사실 별거 안 챙깁니다. 저는 그냥 진통소염제만 챙기려고요. 지금 기침약을 같이 챙길까 말까 하고 있는데 기침은 그냥 좀 하려고 합니다. 그냥 진통소염제, 에드빌, 단독제제를 여기 같이 챙겨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기침약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럽제제로 조금 챙겨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기침약 이런 거는 기침약이나 위장관 약은 잘 챙기시는데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시는 부분이 알러지약이에요. 알러지약. 게다가 해외여행을 간다라고 하면은 내가 처음 노출되는 물질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알러지약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막 난리가 날 것인지 그냥 약 먹고 조절이 될 것인지가 좀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저는 약간 만성 두드러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항히스타민제에 스테로이드 제제도 일부 같이 챙겨갑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 꼭 챙겨가길 바라고요. 항히스타민제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약국에서 파는 제제는 그 항히스타민 단독 제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페니라민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항히스타민제에 다른 부차적인 성분들을 잔뜩 넣은 그 항히스타민제 알러지 약들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히스타민제를 먹고서 알러지 반응이 심해져서 왔다라고 한 분을 진료를 한 적이 몇 차례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그걸 확인을 해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항히스타민제 이외의 성분들이 같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알러지가 있으셨던 분들, 한 차례라도 있으셨던 분들은 더더욱 병원에서 가능하면 처방받아서 그거는 상비약으로 챙겨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이외에 챙기는 약이 또 있는데요. 제가 혹시 몰라서 그 인공눈물은 챙겨갑니다. 인공눈물은 챙겨가고 인공눈물이랑 같이 해서 혹시 제가 원래 위식도 역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그 위산 분비를 좀 저하시켜주는 그런 재산제도 같이 가져가고요. 그리고 저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챙겨가는 거 2개가 또 있습니다. 제가 잠을 수면 패턴이 바뀌면서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서카딘, 제가 이전에 제가 악화시킨 수면장애에 대해서 영상 남겼던 멜라토닌 제제를 챙겨가고요. 시차 적응할 때도 이 멜라토닌 제제는 상당히 효과적이라서 같이 꼭 챙겨가고, 또 하나 이번 여행 기간 동안 저희 생리주의가 겹쳐가지고 꾸준히 먹을 수 있게 피임약도 챙겨갑니다. 만일 경고 피임약을 어떻게 생리를 미루기 위해서 복용할지 궁금하시다, 모르신다 하시면 제가 이전에 남겼던 생리를 미루기 위해 경고 피임약을 복용하는 방법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나 그런 염자에 대비해서 드레싱 재료들, 그리고 위장관계 약물, 그리고 기침에 대해서는 제가 기침은 무시했지만 기침 말고 진통소염제 챙겼고요. 그리고 그거랑 같이 해서 알러지약이 정말 중요해요. 생각보다 흔하고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만일 좀 심하다고 하면 스테로이드 제제가 가장 기본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꼭 챙겨가고, 그리고 비임약, 그리고 수면제 이렇게 챙겼습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안전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건강하지 않다고 하면 약으로라도 좀 눌러서 여행은 좀 즐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진통소염제를 먹으면은 열이 떨어지면서 막 식은땀이 날 수 있거든요. 제가 전에 한번 여행 갔을 때 그렇게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여행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파서 못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저는 좀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뭐 평생 다시 못 갈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싼 돈 내고 간 여행이잖아요. 가셔서 좀 편안하게 그래도 덜 불편하게 즐기시고 그리고 하나도 안 쓰더라도 심리적인 안정이 저는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열심히 챙겼는데 이 약들 다 안 쓰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발 안전한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 깨끗이 잘 씻고 물은 꼭 사서 마시고 그리고 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쯤 발표를 했으려나 아니면 이제 준비하고 있으려나 할 텐데요. 저의 발표가 무사히 마무리되길 좀 빌어주시고 혹시라도 이 영상을 여행을 가기 위해서 보시고 계시다면 여행 동안 안 아프시길 그리고 아프시더라도 약으로 잘 조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항생제는 챙겨가지 않아요. 항생제 챙겨가지 않는 이유가 항생제를 이런 증상 조절 약물처럼 복용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항생제는 복용하다 말다 이렇게 하면서 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게 세균성 감염이 의심됐을 때 뭐 3일, 5일, 7일 요법 이런 식으로 딱 정확하게 복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만일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어렵더라도 진료를 통해서 약을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으시고요. 만일 항생제를 처방을 받아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3일 먹으라고 했는데 특히 방광염은 여성분들에게 이게 성병이 아니라 그냥 그 스트레스만 라든지 면역 저하 상황에서도 자주 노출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럴 때 3일요법을 기본적으로 쓰는데 3일을 꼬박 드셔야 되는 부분이지 하루 이틀 먹다가 증상 괜찮아졌다고 중단하시면 그 약에 대해서 그 항생제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 균들이 살아남아서 지속적으로 감염을 유발을 하고 항생제 내성이 생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항생제는 사실 챙겨가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괜찮을 거라 믿고 만일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는 진료를 거기서 받아볼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병원박 의사, 병원 밖에서 만나는 의사 김민현이었고요.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